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가든 디자이너가 지은 지중해풍 정원을 품은 집을 소개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담낭 용종이라 수술해야 한다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햇빛에 환하는 피부, 올여름 더 똑똑하게 자외선을 피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다들 등교에 나서고 하다 보니까 뭐 다들 막 정신없다, 바쁘다, 막 아우성치는 맞아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학부모님 가운데 아이가 둘셋 있는 학부모님들은 네. 등교 시간이나 뭐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일이 좀 정확하게 체크해서 등교를 시켜야 된다는 게 좀 그렇죠. 정신 없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학교 선생님은 방역에 일반 수업, 원격 수업 같이 또 동시에 진행해야 아유, 되는 데다가 예. 시험 준비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실 분주할 것 수밖에 같아요. 없죠. 뭐 선생님도 뭐 네. 밤샌다는 얘기도 들리고 가는데 네. 하긴 뭐 지난주에야 우리 반 친구들 얼굴 처음 보고 음. 반장도 지난주에 뽑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막 들리곤 하는데요. 자, 이제 6월인데 이렇게 이제야 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쁘고 정신없고 혼선이 좀 생기는 거는 좀 감안을 하면서 네. 마음의 여유를 서로 간에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교내 집단 감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코로나19 그 고3 학생이 첫 등교를 했던 5월 30일 이후에 코로나19 교내 확진 환자가 네. 학생 6명, 교직원 4명이라고 하니까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어쨌든 등교하면서 막 기분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 그리고 네. 마스크 착용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않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날씨가 될지 기대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벌써 햇살이 뜨겁게 비추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폭염특보도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어서 발효 중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 보은이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영동 21도, 청주도 2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한낮에도 어제만큼이나 덥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겠고요.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름에 생기는 피부 질환 중 하나인 검버섯은 나이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젊은 층 피부에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갈수록 반점이 커지거나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뭔가 자연은 깊어져 가고 뭐 소백산 철쭉도 뭐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자연도 참 보고 싶긴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은 특히 집에서 자연을 즐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라면서 이거 좀 어떤 집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말씀처럼 요즘 정말 덥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더울 때 자연도 있고 또 시원한 곳도 또 찾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생각을 하면 네. 바로 그곳은 우리 집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는 다들 그래도 마스크 좀 벗고 뺄수 편안하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예. 근데 물론 또 집이라고 또 다 시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 워낙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많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사녀여서 아주 시원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든 디자이너가 직접 가꾼 정원과 또 그 정원을 바라보는 시원한 공간이 있는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마이 펜션.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집. 혹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집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가든 디자이너가 지은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이죠. 휴,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마이맨션을 찾아 떠나볼까요? 유혜정 리포터가 찾은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요즘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할 것 없이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든 디자이너가 사는 집의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구경 가볼까요? 와, 멋진 정원과 집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 무척 기대되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가든 디자이너 이은영 씨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얼굴 같죠? 마이맨션 봄 특집. 관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예쁜 모습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게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한련화, 청화국, 사기국화 같은 지난번 마이맨션 출연에서 관리하기 쉬운 정원 꾸미는 법을 정말 쉽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은영 씨는 5년 전 이곳에 집을 짓고 남편과 아이 둘 그리고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집 204제곱미터, 연면적 182제곱미터 규모의 2층 주택입니다. 도심 내 주택으로 살짝 경사진 도로에 위치한 집. 뽀얀 지붕 색상이 이채로운데요. 자, 본격적으로 집 구경해볼까요? 담장마저도 남다른 이 집. 어머! 큐블럭 자재로 만든 담장에는 클레멘더스를, 담장 아래에는 체리 세이지, 위실나무, 우단 동자, 백당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머, 어쩜 담벼락마저도 예뻐요. 네, 감사해요. 이 공간은 이웃분들이 예쁜 꽃을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심었어요. 역시 가든 디자이너시네요. 공조팜나무꽃과 백당나무꽃이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질간질 즐겁게 해줍니다. 자, 먼저 이쪽으로 가실까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안내하는 걸까요? 우와, 어머, 여기는 화원이에요? 여기는 제 작업 공간입니다. 제 작업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발트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외관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일터와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오피스 하우스. 와, 기대되네요. 작업실이 집 안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일단 출퇴근 시간이 네. 가장 짧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흙을 만지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일반적인 오피스에서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물도 많이 써야 하고 흙에 먼지도 많이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흙을 만져도 뭐 청소나 이런 것도 용이한가 봐요? 네, 물 청소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흙을 쓰고 지저분해져도 한 번에 싹 청소가 가능해요. 이 바닥이 그럼 어떤 재질이길래 물 청소가 가능해요? 이게 우레탄 재질인데 제가 좀 두껍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흙을 쓰고 그리고 무거운 자재를 옮겨도 이상이 네. 없어요. 가든 디자인 참 다이내믹하죠? 반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작업대에서 도안을 그리는 창의적이고 집중하는 작업 과정도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테리어를 했답니다. 출입문이 2개예요. 왜 이렇게 2개를 두셨어요? 네, 제가 그 가드닝샵 오픈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수업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집으로 들어오면 좀 부담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작업실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가든 디자이너는 정원 안에 다니는 길,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과 주변 풍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떤 모양과 소재로 만들지 종합적으로 그려내는 일을 하는데요. 쉽지 않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이제 주거 공간,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와, 세상에.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아요. 와, 정원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네, 여기는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그런 공간이죠. 아, 꾸안꾸! 네, 맞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답다. 정말 만고의 진리네요. 가든 디자이너가 선택한 식물은 무엇일까요? 작약, 공작 단풍, 매금이 수국, 황금 조팝나무를 야광나무 주변에 풍성하게 심었는데요. 화초는 거의 없고 키 작은 나무들, 그러니까 소관목 위주로 심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덩어리감이 있는 정원이 되고 관리가 쉬운 건 물론 겨울에도 덜 쓸쓸하다고 하네요. 역시 보고 또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정원이죠? 참 이 정원이 흔치 않은 정원이에요. 이 정원을 굳이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지중해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 바닥이 유럽에서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의 정원이에요. 자연석을 하나하나 맞춰서 만든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은영 씨는 철평석이라는 자연석 바닥재를 사용했는데요. 돌의 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절단한 자재라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양 맞추기가 쉽지 않고 모서리 부분이 조금 거칠다는 단점도 있답니다. 그런데 정원 하단이 좀 높죠?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물 때문이에요. 제가 계단을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집을 좀 낮춰 짓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밖에 이런 지형의 문제로 저희 집에 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올린 거예요. 집은 낮추고 하단을 올려서 외부의 물을 저희 집에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저는 예쁜 정원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땅 모양, 집 높낮이, 물길, 배수로처럼 땅속 상황까지 고려해 만든 정원이라니 대단하죠? 게다가 이건 시공 전 가상으로 그린 이은영 씨의 집 정원 시뮬레이션 화면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시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가꾼 정원. 매일 보고 감상하고 즐기면 더 좋은데요. 이 집에는 사시사철 날씨에 상관없이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햇살이 가득 들어와서 화사한데요? 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아, 썬룸이죠? 네. 썬룸은 햇빛을 쥘 목적으로 만드는 공간인데요. 우와, 이 집 썬룸은 이야기가 있는 거실로, 음악이 흐르는 취미 공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네요. 집 한가운데, 그것도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있는 썬룸. 설계할 때부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답니다. 이은영 씨에게 썬룸은 정말 중요하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공간은 사실 저의 실험실 같은 곳이었거든요. 열대 식물들을 어떻게 키워보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이 공간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한 잡지에 실린 이은영 씨의 썬룸 초창기 모습인데요. 식물만 달라졌을 뿐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기능성과 편리성을 갖춘 썬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이 썬룸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한여름엔 덥고 또 한겨울엔 너무 추워서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부터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희 썬룸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실링팬도 돌아가고요. 수도도 다 있어서 물 주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계절 내내 다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폴딩 도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문을 여니까 개방감은 있는데 걱정인 게 벌레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때요? 다들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링팬 같은 게 돌고 있으면 모기들이 잘 못 들어오고 나방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요? 그래서 방충망이 굳이 없어도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와,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이 실링팬이. 선풍기 역할을 하면서 집 전체의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실링팬. 개방감과 효율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폴딩 도어로 인해 가든 디자이너가 애정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간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주방 겸 저희 다이닝 공간이에요. 썬룸이랑 바로 이어지네요? 네. 와. 넓고 쾌적한 분위기의 주방과 다이닝룸, 욕실, 다용도실을 지나면 아이들의 놀이 공간과 계단실이 나오는데요. 1층은 이렇게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을 구경해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이 집의 독특한 구조. 여기는 부부 침실이에요. 그럼 여기가 2층? 아니요, 여기는 1.5층. 안방 침실이 층과 층 사이에 있다는 건데요. 방 배치를 보면 작업 공간은 0.5층, 안방은 1.5층, 나머지 방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 스키플로어 구조를 아주 잘 활용한 거죠. 여기는 저희 아이들이랑 아버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쭉 뭔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독립적인 공간을 만드신 거죠? 네, 맞아요. 역시. 2층은 기역자형 복도를 따라 공간을 배치했는데요. 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을 요소요소에 잘 짜넣었습니다. 가든 디자이너의 집,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터와 주거가 조화로운 오피스 하우스, 사계절 풍성한 정원과 다기능의 썬룸, 스키플로어 구조로 만든 여러 개의 방입니다. 집은 내일을 위해 지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의 마이맨션. 누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를 정확하게 짚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가든 디자이너 이은영에게 마이 멘션이란? 저에게 집은 일종의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되면서 그리고 항상 예쁜 어떤 정원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집도 그것이랑 같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저런 자재,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제 집에 구현한 것이죠. 그럼 선생님의 꿈의 실현의 공간이네요? 네, 맞아요.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일터가 있고 가족에게 딱 맞춘 주거 공간이 있는 집. 바로 오피스 하우스였는데요. 집을 짓는다면 이은영 씨처럼 상상을 현실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중해풍 정원을 품은 집. 마이 멘션.
네. 사실 이제 가든 디자이너 하면은 정원에서 하루 그렇죠. 종일 24시간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게 막 큰 규모의 정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풍성하고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흔하지 않은 정원이어서 더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분이 또 가든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정원의 자재나 또 식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편하면서도 또 보기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가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 봤던 집에서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공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이제 썬룸. 썬룸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어서 네. 썬땡하는 과자는 제가 많이 먹어봤지만 그래서 보니까 너무 멋있고 폴딩도어로 싹 개방도 돼 있고 그래서 일견 볼 때는 아 그냥 이렇게 개방만 해놨나 보다 싶었는데 설명하신 것도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시고 저게 생각보다는 정말 꼼꼼하게 잘 짓지 않으면 저런 멋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썬룸은요,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야지만 좋다고 하는데요. 미리 계획하지 않다면은요, 이 엉뚱한 곳에 썬룸이 위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무렇게나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썬룸은요, 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썬룸도 인상 깊었고 정원도 참 좋았고 또 이 스키플로어 구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안방이 1.5층 그리고 작업 공간이 0.5층 그것도 되게 눈길을 끌었어요.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살짝 운동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근데 네. 제가 요즘 본 마이미션에서 이 스키플로어 구조로 된 집들을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요. 네. 이 스키플로어는요, 이 한정된 공간에서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요, 이 집과 또 작업 공간이 한 곳에 있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워라밸도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더욱더 멋진 정원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집은 저희가 일반인이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가든 디자인이라는 아주 전문가의 집을 구경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봤는데 참 아름다운 집을 구경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신 집처럼 집에 대해서 좋은 정보 가지고 계시거나 아름다운 집, 좋은 집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 MBC 네네.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네. 주 집도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잠시 후 건강한 뷰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네. 쫙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패션 디자이너, 2번 웹 디자이너, 3번 그래픽 디자이너, 4번 가든 디자이너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이분의 집을 저희가 방금 마이맨션에서 네.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반한 나의 모습. 아, 가끔씩 나를 칭찬해주면 네.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니까요. 아, 내가 반한 나의 모습. 고문상 아나운서 언제 글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 날에 볼 때? 우리 혜선 씨는 언제 스스로 볼 때 언제가 난 이때는 진짜 예쁜 것 같다. 예쁜 것 같다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운동 같은 거 어. 계획했다가 진짜 실행으로 옮길 때 아, 그거 갔다 거의 올 한 때 3년에 한 번 정도 있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드물게 보는 뿌듯해요. 모습인데.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서 막 머리 말릴 때 난 그래도 예쁜 것 같아 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많고 남자들도 네. 면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요? 면도 이렇게 요거 이런 거 할 때 약간 죄송합니다. 예. 네, 어쨌든- 적당히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봤을 때 네. 내가 평가의 반한 기준 본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반한 내 모습. 혹시 그런 사진도 있으면 여러분 같이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먹는 것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는데요. 특히 고기를 좋아해서 끼니마다 정말 열심히 먹었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먹는 걸로 풀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지난 4월 건강검진을 통해 제 몸에 담낭 용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용종의 크기가 제법 있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무섭기도 했고 흉터 걱정도 되고 아무튼 망설이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친구가 같은 병명으로 수술 후 결과까지 좋다는 얘기에 용기를 얻어 수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혹시나 재발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건강한 뷰티 담낭 용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내 몸속에 있는 것 병원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주변에서 이거 좀 걸려서 좀 이렇게 또 치료하신 분들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담낭 용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내과 이승호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담낭하면 쓸개를 말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담낭 용종. 혹시 담낭 결석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용종은요, 이게 점막이 융기가 돼서 내강으로 돌출되어 있는 병변을 이제 용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종은 이제 담낭 내부에 이제 혹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예. 담낭 결석 같은 경우 이제 담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딱딱한 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예. 다른 병변이긴 합니다. 예. 이 담낭 용종이 이제 그 임상적인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기 담낭암과 감별이 어렵고요. 또 나중에 담낭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이 담낭 용종을 크게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네. 종양성 용종에는 뭐 선종이나 암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비종양성 용종에는 뭐 콜레스테롤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선근종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종양성 용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게 네. 지금 용종이 보이는 사진인 거죠? 네, 지금 용종이 보이는 사진이고요. 하얗게. 네, 동그랗게? 하얗게 예, 혹처럼 보이고 있는 사진이 담낭 용종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사진 보기만 해도 좀 무섭거든요. 어, 이런 게 너무 왜 크다. 생기는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네네. 사연의 주인공처럼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건가요? 근데 사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이 전체 담낭 용종의 3분의 2가 콜레스테롤 용종이기 때문에 지방 대사와 연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담낭 용종의 유병률 같은 경우는 뭐 0.03%에서 6.9%까지 나라마다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5% 정도 남자에서 조금 더 흔하게 발견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용종이 생기면 따로 증상은 없나요? 사실 일반적인 담낭 용종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예. 이제 뭐 콜레스테롤 용종이나 뭐 유두 모양 선종 같은 데서 점막이 떨어져 나와서 담낭관이나 담관을 맞게 되면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담낭암도 일으킬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사진 보시면 담낭 용종이 담낭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덩어리가 가운데 보이는데 이게 담낭벽을 뚫고 이제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담낭 용종이 암으로 진행을 하고 근처 장기에 전이를 하게 되면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예. 저분도 이제 뭐 복통이나 더부룩함, 소화불량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네. 야, 이게 담낭 용종이 암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네. 오늘 또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사연 주인공이 이제 건강검진하다 진단을 받게 됐는데 건강검진도 우리가 왜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그런 부분을 꼭 진단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받아야 될까요? 네, 담낭 용종은 이제 뭐 복부 초음파, 네. 복부 CT, 뭐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담낭 용종이 이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은 지금 담낭암 사진입니다. 이게 가운데 그래요? 덩어리가 좀 큰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담낭 용종 사진입니다. 아까 봤던. 네, 이제 두 분 다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인데도 증상이 없어. 네, 초기 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럼 담낭 용종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사연 주인공 보니까 수술 권유도 받았고 뭐 흉터도 걱정하던데 치료할 때 뭐 살펴봐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담낭 절제술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담낭 용종은 이제 수술하기 전까지는 악성과 양성을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이제 이 담낭암이 이제 담낭 용종이 담낭암으로 생기고 근처 장기나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되면은요 네.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의 가능성이 있을 때 예. 우리가 미리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크기가 이제 1cm 이상 되거나 아니면 뭐 추적 관찰 중에 크기가 점점 증가하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예. 이게 참고로 우리가 용종의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이제 가느다란 목이 있으면서 위에 용종이 있는 경우를 이제 유경성 용종, 예. 그리고 목이 없이 이제 납작하게 예. 있는 용종을 무경성 용종이라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네, 그렇죠. 모양이 약간 좀 다르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무경성 용종이 약간 좀 더 악성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크기가 아까 1cm 얘기를 했는데 예. 1cm 미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술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뭐 환자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수가 한 개이면서 저런 무경성 용종인 무경성.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경성이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럼 이 담낭 용종을 치료할 때 용종만 제거하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위용종이랑 대장 용종처럼 이제 내시경으로 용종만 제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담낭 내부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용종만 딱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담낭 전체를 제거하는 담낭 절제술을 시행해야 되고요. 이제 보통은 이런 양성 담낭 용종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 이제 안전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보다 뭐 합병증도 적고 수술 흉터도 적어서 요즘에는 뭐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 중에 만약에 진행성 담낭암이 의심이 된다. 네. 그러면 즉시 개복으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예. 이제 완전 절제, 즉 근치적 절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용종만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 절제가 되겠군요. 그렇긴 하는데 쓸개만 떼어내면 되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충분한데 아. 이제 담낭암이 그 담낭을 뚫고 나서 근처 간이나 예. 뭐 이런 데를 절제를 할 때는 개복을 해서 확실하게 시야를 잡고 완전하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담낭 용종도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네요. 이제 발견되고 치료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수술한 후에 합병증 같은 거 없는지 이제 떼어낸다고 하니까 쓸개 없어도 살 수는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즉 1cm 미만의 담낭 용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첫 1년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초음파 검사로 추적 관찰을 하고요. 예. 그 1년 이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 하라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고 이 추적 검사를 최소 5년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재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담낭 전체를 다 드러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재발은 불가능하고요. 담낭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합병증 같은 경우는 담낭 절제를 한 다음에 뭐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담낭 용종을 그렇다면 예방하거나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아까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없지만 담낭 용종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용종인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 비만한 사람에게서 조금 더 잘 생긴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음식이랑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방식이나 고칼로리식을 좀 피하고 적절한 운동 등을 통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담낭 용종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낭 용종은요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이 비종양성 용종인 콜레스테롤 용종이기 때문에 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낭암을 혹시나 진행하는 경우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크기가 1cm 이상 되거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등의 이런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을 시행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발견이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수술할 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건강검진해서 네, 이게 그러네요. 발견한 거잖아요. 네. 건강검진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건강한 뷰티 오늘 내과 이승호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체 부종을 빼주고 하체 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으로 선 정굴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서 손이 닿는 게 힘드신 분들은 블록을 이용해서 운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호흡을 마시며 머리 위로 올려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내려가 주실 거예요. 양손을 블록 위에다가 위치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구부려 배랑 허벅지가 더 가까워지게 내려갈게요.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블록을 옆에다가 위치해 주시고 양손은 발 옆에다가 위치해서 내 몸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끔 위치합니다. 우리 이때 주의할 점은
체중이 뒤로 실리지 않도록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허벅지 뒤쪽이 정확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쭉 내려갔다가 자세에서 호흡을 합니다. 체중이 뒤쪽으로 쏠리지 않게 앞쪽으로 가져와서 다리 뒤쪽이 더 늘어남을 느껴주실 거예요. 호흡을 해주며 지그시 눌러주고,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한쪽 무릎을 구부리며 구부린 다리 쪽의 골반을 앞쪽으로 빼고 무릎 핀 골반은 더 뒤로 밀어주실게요. 다시 제자리와 반대쪽 스트레칭, 다시 반대, 다시 반대.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와 무릎을 펴주고 상체를 한 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스트레칭한 후 등이 둥글게 말아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을 10번 스트레칭 해주시는데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10번 반복해 주시고 올라와 주실게요. 네, 자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노트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저런 동작 왜 폴더처럼 접힌다 표현하는데 정말 역시 선생님답게 편안하게 완벽하게 접히고 네. 이쁘게 일어나시네요. 역시 맞아요. 힘도 선생님. 안 들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낑낑대면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매일 아침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드리죠. 네, 오늘의 문제는요.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패션 디자이너, 2번 웹 디자이너, 3번 그래픽 디자이너, 4번 가든 디자이너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반한 나의 모습입니다. 네. 남이 보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네. 멋있는 나의 모습. 요즘 표현으로 뭐 스스로 플렉스하는 그 어, 순간, 너무 괜찮네요. 멋있어. 예. 오늘서 어떤 주제 문자들이 올지 너무 지금 궁금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사진이 있으시다면 사진으로 저희에게 증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그렇습니다. 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연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어. 가수 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게 좀 그러니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비가 정말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적이 되는데요. 자, 이 자외선을 좀 똑똑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자리 말고 딴 자리로 좀 가야겠어.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옮긴 자리는 여기도 안 되겠어. 배경 너무 좋은데요?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이 자외선으로부터 이 피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우, 뜨겁고 눈부시고.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스한 볕을 찾아 사람도 광합성을 하는데요. 뭐든 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나도 모르는 새 내 눈과 피부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의적 자외선.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그 답을 찾아 똑지구 큐. 살다 보면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 제일은 자외선이라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자외선 때문에 약간 좀 주름이나 뭐 좀 피부 노화나 잡티 같은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장갑 이런 거 끼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죠. 차단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 뭐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봄볕, 여름볕에는 더 하잖아요. 요즘에 그냥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다녀서 그냥 잘 안 바르고 다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외선 바로 알기 들어갑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물론 멋있고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피부 세포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자외선 공격이 심해질 때인데요. 심각한 경우엔 피부암까지 초래할 수 있다네요. 미국에선 매년 100만 명 이상 피부암 환자가 늘고 있대요.
김이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을 유발시키고 광선 각화증이나 또는 노화라든지 아니면 주름을 유발시키게 되거든요. 눈에는 자외선이 좋은 거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각막 화상도 유발할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서서히 흡수돼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 똑같은 햇볕 같지만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시키는 자외선 A, 화상과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자외선 B. 봄 지나 여름 가는 요맘때 자외선 B 지수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부 자외선 차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겨울철에 노출이 되지 않았던 팔, 다리 부분에 그 피부 장벽이 약해졌던 부분들이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이 일광 화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팔, 다리에 선크림과 또는 긴 옷을 준비해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을 앞둔 똑주부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유 그런데 지금 콧노래 부를 때가 아닐 텐데 붕 뜨다 붕 떠 약속 시간에 늦게 생겼다고요. 어머 아만 그래도 머리는 말리고 가야지. 젖은 머리가 자외선에 안 좋다는데. 모발이 물에 젖게 되면은 수분이 자외선을 빠르게 흡수하여서 모발 손상을 유발시키고 모발을 보호해주는 멜라닌 세포 역시 빠르게 파괴됩니다. 헤어 드라이기로 모발을 다 말리고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땀이 났을 때는 땀도 다 닦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크림 하나는 아낌없이 피부에 바른다는 똑주부. 조금 많다 싶긴 한데 요즘 웬만한 화장품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발라야 될까요? 아유 또 강시가 됐네 그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라 할지라도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화장을 한 뒤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 피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미리 도포를 하고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을 하며 3시간마다 도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우 세상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 따가운 자외선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쫓아다녀요. 요즘 날씨는 좋은데 자외선은 항상 피부의 적이죠. 밖에 잠깐만 있어도 그냥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리 시간이 아닙니다. 오이와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주세요. 슬라이스로 이용하시게 되면 피부에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밀착력 있게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점성을 높이기 위해 밀가루를 넣어주는데요. 특히 밀가루는 유분기가 많은 피부에 좋습니다. 세정과 미백 효과를 높이는 데 딱이래요. 보습력을 더하고 싶으시면 요거트를 함께 첨가하셔도 피부에 되게 좋아요. 요거트 양이 너무 많으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묽다 싶으면 밀가루로 농도 조절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거즈 위에 재료를 골고루 도포하고 10분에서 15분 후에 닦아내면 되는데요. 향부터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바르는 것만으로도 이 열을 그냥 오이가 잡아가는 게 느껴져요. 이 시원한 게. 그리고 오이 향내가 아주 상큼하니 너무 좋으네요. 야외 활동하시고 피부에 열감이 있을 때 이렇게 팩을 해주시면 열감을 내리는데 되게 효과적이고요. 팩을 하시고 나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방치하시고 닦아내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항산화 효과가 높다는 토마토입니다. 준비 과정은 같습니다. 토마토 과일산이 피지 제거는 물론이고요.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대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색소 침착으로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토마토에는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보습이나 진정에 되게 탁월을 해요. 그래서 혹시 집에 토마토가 없을 때는 냉장고에 붉은색 파프리카나 당근 등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팩을 만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촉촉함을 원하신다면 꿀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흔히 팩을 올리고 한숨 자기도 하고요. 오래 두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다네요. 아니 이렇게 피부를 지켜준다는데 기왕이면 오래오래 두면 되지 않나요?
너무 장시간 하시면 이게 팩이 건조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팩 쪽으로 가게 돼서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팩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자,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법 알아봤고요. 강렬해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서 당최 눈을 뜰 수가 없지 뭐예요. 선글라스 한번 보러 가봤어요. 선글라스 보러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머, 이제 선글라스를 딱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때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면 유행이 한다더라. 뭐 이런 것도 귀에 들리고 말이에요. 작년에는 유행 선글라스가 뿔테 선글라스가 유행했는데 아무래도 코받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잘 흘러내리고 무게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메탈 베이지 콤비 스타일로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유행에 맞으면서 멋진 스타일이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선글라스 삼매경 중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인데요. UV 400까지 차단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자외선 투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패션용 안경이나 뭐 선글라스가 장난감용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기능적인 면을 높인 렌즈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평광 렌즈입니다. 아니, 이 렌즈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게 평광렌즈입니다. 평광렌즈는 일상 속에서 유리나 물, 노면 등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데요. 평광렌즈 착용 시 빛을 차단하여 사물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여러분은 선글라스를 고를 때 제일 조건이 어떤 건가요? 화려한 색상만 혹은 짙은 색상만 고집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새까만 색만 고집했다간 오히려 눈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선글라스에 짙은 농도가 있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어떤 색깔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농도가 짙으면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율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400 이상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야외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해지는 자외선에 피부도 눈도 일광 화상을 입기 쉬운데요. 그 대처법도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일광화상을 입었을 때 뭐 소주를 붓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빠르게 찬 물에 몸을 이렇게 식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을 터트리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집을 직접적으로 터트리게 됐을 때에는 2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공의 적, 자외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젊은데 뭘 하는 사이에 못 보던 잡티와 주름이 생기고 눈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요. 자외선만 잘 차단해도 피부와 눈의 나이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가는 길목, 센스 있고 현명하게 자외선 잘 이겨내 보자고요. 네, 잘 봤습니다. 이 피부가 이제 항상 우리가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실 우리가 짧은 팔 같은 것들을 입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긴 팔, 긴 소매 이런 것들로 가려주는 것. 맞아요. 왜 우리 사막에 있는 중동만 해도 꽁꽁 싸매고 더워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피부 노화의 주범, 백내장을 일으키는 주범, 자외선을 네네. 그로부터 이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네네. 자외선 차단 크림도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좀 필수품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바르는. 그래서 올여름에는 좀 양산 쓰는 것도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있고 이런 점들도 그렇죠. 좀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이 이제 비말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네. 올여름 자외선 똑똑하게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내주신 오늘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가든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794님, 7253님 축하드립니다. 네, 7794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하늘하늘 거리는 원피스를 입었을 때 네. 내가 봐도 예쁠 때가 가뭄에 콩 나듯이 있습니다. 너무 이거 경- 좀 공감돼요. 근데. 너무 뭐 어떤 여성분들 좀 하늘하늘 원피스 하늘하늘 입으면 원피스. 여성스러워 보이고 예. 뭔가 여리여리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아. 가끔 그래요. 가뭄에 콩나듯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더 그러게요. 좋았을 텐데. 인증샷 있으면 좋았을 예. 텐데. 가뭄에 콩나듯 하지 마시고 이제는 콩밭 매일매일 예쁘게 매일매일. 그렇게 또 네.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253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산을 싫어하는 내가 첫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 얼굴과 몸은 땀에 젖어 형편없었지만 내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나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혜선 씨도 이제 운동하면서 요즘 땀 흘리고 네. 아, 역시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점점 더워집니다만 또 좋은 또 산 구경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또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폭염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좀 전에도 뭐 자외선을 뭐 똑똑하게 피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폭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기상청에서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예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아니고 제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장마 오기 전에 뭐 옷장이라든지 뭐 맞아요. 수납장이라든지 습기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청주시 한국공예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문화데이트에서는 예관 신규식 선생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죠. 박정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고 폭염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장마도 대비해야 되고 바쁜 가운데서도 건강 무엇보다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